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언론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죠. 오늘 미디어 비평 광주전남 민원의 문병훈 고문님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여론이 그리 따뜻하진 않습니다. 주요 언론들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경향신문은 일면 기사에서요, 오늘자 일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쓴소리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당내 불신이 깊으며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김 대표가 윤 대통령 뜻을 따르느라 김태우 후보를 무리하게 공천해서 참패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조선일보도 오늘 오면에서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연금 개혁 등등 당이 정책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언론의 호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사실 이번 보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 스타일이겠지만 그 못지않게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에 안주했던 여당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렇게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란 이미지가 고착될 경우 유권자는 선거를 민주당 대 윤 대통령 간 대결 구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국힘에게 불리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모든 언론들은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집중 포화를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념 중심의 국정 운영에서 좀 제발 좀 벗어나고 인사 실패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 행태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조차도 답답해하고 있으니까요.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칼럼에서 국민의힘에 주어진 교훈은 명확한데 실천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라면서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의 오만과 무능, 이념적 편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게 상식적 해석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3개월의 4분의 3을 보내는 동안 재탕 장관들, 측근 위주의 편중 인사, 최근은 싸움꾼들을 이념 전선에 전면 배치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무능을 보여준 여가부 장관 후임의 검증 미흡한 논란의 인사를 발탁해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실망을 가중시킨 바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지금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선거 패배 후 쇄신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잠시 있었지만 현실은 답답한 상태입니다. 경향신문은 14일 서울 강서구청장 이번 보궐선거와 13일 이루어진 KBS 박민 사장 임명 제청을 연결짓기도 했는데요. 경향신문은 공영방송 독립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라면서 강서구청장 보선의 교훈은 독주불통하는 국정을 끝내라는 것이다. 그 변화 의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KBS의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 와중에 윤 대통령 지난 11일이죠. 이른바 광주 사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임명을 해서 논란을 지금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와 야당이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임명이 결국은 강행된 것입니다. 또 한 번 귀를 닫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20년에도 자유한국당의 KBS 이사 추천을 받았으나 방통위의 반대로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동욱은 1996년 월간조선 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의 존재, 탱크와 화염방사기 진압,
집단 발포 관련 실탄의 사연 지급 등이 오보라고 주장했고 최근까지도 공개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5.18의 본질은 다소 선량한 시민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된 것이다. 이런 막말을 네.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고모님, 우리 광주 지역의 언론 논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무성일보가 12일자 사설에서요.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자기 부정이다. 또 문제는 이동욱 이사가 사실 거짓 주장으로 5.18을 왜곡 폄훼했는데 지금 정부가 가짜 뉴스를 지금 척결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정면 배치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한마디로 그 기준이 이연령 비연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또 언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번 그 보궐선거 완패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수평적 리더십 그리고 겸손한 국정 운영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미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민원연의 문병훈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